아파트에 살면서 흔히 겪게 되는 문제들이 있죠. 이웃과의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조그만 소리에도 신경이 거슬리게 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도 않는 소리도 자기는 들을 수 있게 되죠. 환청이 아니라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지기 때문일 겁니다. 출근 전 모닝커피를 사러 들린 매장에서 퉁명스럽게 대하는 종업원을 만나면 기분이 상하기도 합니다. 만원 지하철에서 무리하게 탑승하려는 승객과 그저 어깨 살짝 부딪혔을 뿐인데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화가 치밀 때도 있습니다. 별일도 아닌 일에 왜 이러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것이 별일이 아니라 심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닉 트렌턴이 쓴 생각중독입니다. 작가는 관찰 전문가이자 행동심리학 전문가인데요.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을 정신적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단순히 이 소문만으로 아마존 장기 베스트셀러에 선정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판매된 글로벌 화제작입니다. 저자는 심리학에 대해 거창하고 어려운 임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쉽고 간결하고 지루하지 않게 설명해 줍니다.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실제로 우리의 불안을 야기하는 대부분의 걱정들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멈출 수 없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죠. 바로 생각 중독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생각 과잉,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두 가지 주요 원인을 주목합니다. 첫 번째는 타고난 유전적 발현이죠. 유전적 성향 자체가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둔감한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햇빛에 저항력이 있는 피부 유전자를 물려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강한 햇볕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결국 피부가 타고 맙니다. 유전자가 아닌 태양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죠. 바로 두 번째 주요 원인은 외부 환경입니다. 이 책은 불안을 야기하는 생각 과잉, 그리고 주요 원인인 환경적 요소와 인간의 특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생각 과잉을 멈추는 방법은 우리의 유전적 성향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방법으로는 불가능할 뿐더러 의학적으로도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불안의 주요 원인들을 반대로 이용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 인간의 특질을 역이용하고 환경을 바꿔나가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작가가 전하는 생각 과잉에서 벗어나는 법, 간추린 내용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특질입니다. 멀티태스킹이라는 말 자주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우리는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 사이에서 빠르게 주의를 전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집중력을 떨어뜨려 한 가지 일에 깊이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동이죠. 그래서일까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통해 집중력을 키우고 평정심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기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인간의 특질을 말이죠. 책에서는 5-4-3-2-1 그라운딩 기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극심해지는 불안이나 공황 발작을 막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생각 과잉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의 5가지 감각기관을 동원하는 겁니다. 주변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5가지, 만질 수 있는 4가지, 냄새 맡을 수 있는 3가지, 들을 수 있는 2가지, 맛볼 수 있는 1가지를 집중하여 찾아보는 겁니다. 오감에 집중함으로써 생각 과잉에서 벗어나는 방법인데요.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나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방법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5-4-3-2-1 그라운딩의 순서와 횟수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각에 몰입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핵심입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으로 평정심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 보세요. 순간적인 불안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반응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 고민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죠. 그래서 하루 종일 머릿속에는 생각거리들로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생각들을 당장 해결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눈이 마주치는 사람들, 퉁명스럽게 대하는 커피 매장 종업원, 예민하게 들리는 층간소음 등 우리 손밖에 문제입니다. 해결 방법은 우리의 불안을 야기하는 모든 일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광고 전화, 재촉 이메일 등 사소한 자극들에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점검하는 겁니다. 먼저 시간을 들여 나의 불안을 야기하는 문제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자극에 적합한 대응 방법들을 계획하는 겁니다. 책에는 4A 스트레스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회피, 변경, 수용, 적응을 뜻합니다. 각각의 자극에 4A 방법으로 대응해보자는 겁니다. 무언가를 회피할 수 있다면 환경에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회피할 수 없다면 불안의 요소나 환경을 변경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앞서 두 가지 단계를 수행하기 힘들다면 수용하는 데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것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적응하는 데 노력하는 겁니다. 전략의 핵심은 문제의 100%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 필요와 욕구의 구분입니다. 행복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세릴 크로우의 말입니다. 말이 좀 애매한가요? 간단히 말해 가진 것에 감사하라 라는 뜻이죠.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결말은 메모리 부하로 인해 얻게 되는 불안이라는 고통이죠. 풍요의 세상이 만들어낸 아이러니입니다. 선택의 길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주어지면 그에 따른 탐욕과 고민이 생겨나게 됩니다. 소유한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해 집착하는 우리 모습들, 바로 생각 과잉을 발현하는 그 악조건 속에서 우리는 생존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각 과잉으로부터 오는 불안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면 바로 필요와 욕구를 구분해야 할 때입니다.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불안에서 벗어나는 주요 방법 중 하나는 사고방식을 단순하게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집을 구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A는 마당이 근사하지만 비싸고, B는 가격은 적당한데 외진 곳에 있고, C는 새 집이라 깨끗하지만 마당이 없고 등등등. 끝없는 가능성과 선택권 중에서 최적의 옵션을 고민하는 것은 현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효율적이지 못하고 무력감에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생각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최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신경을 쏟는 그 에너지를 아끼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필요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버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치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미니멀 라이프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마치 파란 펭귄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더더욱 파란 펭귄이 머리에서 떨어오는 것처럼 생각을 멈추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생각이 많아 과잉의 단계로 넘어갈 때 발생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타인의 생각에 집착하게 되는 것 등등. 사실 불안이란 감정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통제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값어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작가의 말로 책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것을 원하나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